안녕하세요. 방구 할머니예요. 내가 지금 시장에 다녀왔어요. 손자놈이 콩나물 김치국이 먹고 싶다고 해서 콩나물 사왔어요. 양념은 뭐 별거 없어요. 멸치 대가리나 몇 개 넣고 그냥 김치 넣고 콩나물 넣고 끓이면 맛있단 게, 싱거우면 다시마 가루 좀 넣으면 돼요. 아, 다시마가 아니라 다시다구나. 김치가 시면 설탕 좀 넣으면 맛있어요. 근데 손자놈은 어디로 간겨? 신발은 있는데 손자가 없네. 방구야, 방구 어디 갔냐? 방구야, 방구 어디 갔냐? 아이고 어디 간겨? 일단 화장실 좀 갔다가 손자한테 전화해봐야겠어요. 시장에서부터 참았더니 오줌보가 터질 것 같네. 근데 왜 이래? 화장실이 왜 잠겨있는 거야? 방구 안에 있냐? 방구야, 방구 안에 있냐? 방구야, 문 열어라. 할머니가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요. 야, 이 녀석아, 화장실이 급해 죽겠다고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와라. 야, 이 녀석아, 이놈의 자식아, 화장실에서 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나와라,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할머니가 지금 오줌보가 터질 것 같으니까 나와라, 이 녀석아, 빨리 나와라. 할머니가 지금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요. 아이고 죽겠네. 왜 안 나오는 거야? 요 녀석이 뭐하고 있냐고. 빨리 나오지. 왜 안 나오니? 아이고 죽겠네 정말. 빨리 나와라. 할매가 오줌보가 지금 터질 것 같아요. 빨리 안 나오면 문 부시고라도 들어가야겠어. 나와라, 이 녀석아, 빨리 나와라. 할머니가 오줌보가 터지겠어요. 아우, 드디어 들어왔다. 아우, 시원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우, 시원해서 상쾌해도 하다. 아이고 또 들어왔다. 이 녀석이 지금 잠깐 사이에 지금 또 들어갔어. 화장실에 또 들어갔다고. 화장실이 너네 집이냐고. 왜 안 나오냐고. 오줌보가 터지니까 빨리 나와라. 다음 사연입니다. 어디 속 시원하게 하소연할 것도 없고 이렇게라도 풀지 않으면 속병 날 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남편 부모는 남편이 고2 때 이혼하셨고 남편의 어머니는 이혼 후 2년 뒤 재가하셨습니다. 전 며칠 전까지 두 분의 이혼 사유가 시부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모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가 있었더군요. 초등학교도 안 간 자식 둘을 놔두고 이혼하자고 막무가내였답니다. 어린 자식들 놔두고 이혼은 안 된다고 10년을 버텼는데 그간 시모는 밖으로 나돌았고 자식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었다 하시더군요. 저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라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을 버리고 이혼을 하겠다는 그 사고방식이 전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런 가정사가 있는 줄은 모르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부모의 이혼은 신경 안 쓰고 사위에 듬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면만을 보시고 결혼 승낙하셨습니다. 저희 결혼은 부모 도움 없이 제가 일해서 모아둔 돈 5천, 신랑 4,700, 2천은 시부돈, 시모 1,000, 이 돈은 하나뿐인 며느리 예물해줘야 한다고 우기시는 거, 신혼집 구할 돈 모자라니 그 돈 주시면 집값에 보태겠다고 해서 받은 돈, 이렇게 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단 예물은 생략하게 됐고요. 친정 엄마께선 시부모 옷은 해드리고 싶다며 남편 예복, 시부 정장, 시모 한복 해주셨어요. 제 돈으로 집장만 해서 시집 가는 거라 시댁 눈치 안 보겠다며 그것 하나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시모의 참견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작은 감정들이.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했어요. 예쁘고 싱싱한 것들만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모는 사놓고 버리긴 아까운데 본인은 안 먹는다며 얼려둔 토마토, 딸기, 바나나 등 포도 농장에서 욕심부려 포도 따와서 다 먹지도 못하고 오래 보관해서 술 냄새가 나는 포도, 본인은 집에서 밥을 안 해먹는다며 시골에서 가져왔는데 안 먹는다고 얼려둔 나물들, 밥을 안 해먹으니 그릇들이 남아 돈다며 신혼집에 갖다준 오래된 헌그릇, 수저, 냄비,
등등 이런 것들 받아오기 정말 싫었는데 결혼 초에 한번 거절했더니 그 다음에 어른이 신경 써서 주는데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건 예의 없고 못돼 먹은 짓이야. 라고 훈계하더군요. 그 후로 기분 나쁜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받아왔어요. 반면 본인 딸에게는 결혼할 때 4천만 원 들여 시집 보냈다고 자주 얘기하셨어요. 아들 장가 보내는 데는 왜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인견 팬티가 좋다며 팬티까지 사다 입히고 본인이랑 딸 집에 쓸 70만 원짜리 압력밥솥 2개 사고 받은 사은품은 저 가져가라고 주고 신우 남편이 사고 쳐서 재산 날리고 빚을 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빚 신우의 시댁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집 구한다고 대출받은 7천만 원이 딸에게 부담이 될 거라며 딸 집의 생활비를 거의 2년간 매달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얘기하더군요. 저희도 결혼 후 1년 뒤 집을 샀는데 부모 도움 없이 5,500 대출받아서 장만했습니다. 신우와 다른 점은 그 집이 연봉이 7천, 저희는 남편이 새로운 일을 하겠다며 이직한 상태라 연봉이 3천이었어요. 연봉 7천인 집에 200씩 생활비 지원해준다는데 기분 좋게 받아들일 며느리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대략 2년 반 동안 시모에게 사소한 일들로 감정이 생겼지만 워낙 쌓아두는 성격이 아닌지라 그때그때 기분이 나빴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렸고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닌지라 남편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았어요. 사건은 7월 중순경 시모의 친정 식구들과 캠핑을 다녀온 후 시작됩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안부 전화 안 하는 건 물론 문자 전화 씹는 건 기본이고 잘 자라 얘기해도 대꾸 없이 그냥 끊어버리고 카카오 스토리에 친정 천국이라며 자기 보란듯이 올려놓는답니다. 그 얘기를 자기 엄마한테 듣고 와서 이미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로 저에게 정말 그랬냐며 묻더군요. 저런 얘기를 엄마한테 들으면 마누라가 자기 엄마한테 저렇게 대하는데 어떤 아들이 기분 좋게 듣겠습니까? 시부모에게 안부 전화 자주 안 드리는 건 인정해요. 딱히 할 말도 없고 별일도 없고 가끔씩이지만 잊지 않고 안부 전화 드렸고 되려 문자 씹는 건 시모 본인이고 잘 자라 얘기할 정도로 늦은 시간에 시모랑 통화한 적 없고 그런 말을 저에게 할 뿐도 아니세요. 전화 씹는 거요? 아기 키우고 집안일 하는데 또 씻느라 전화소리 못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부재중 전화 확인하면 그때그때 바로 전화 드렸습니다. 해명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고 그런 것들에 해명하고 있는 제가 오글거리더군요. 어쨌든 안부 전화는 자주 드리자고 좋게 얘기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 3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 드리는데 매번 전화 받을 때마다 단답형의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 받더군요. 그래도 꼭 참았습니다. 캠핑 다녀온 후 일주일 뒤 다시 시모 댁에 갔었어요. 또 시모 친정 식구들이 와 있더군요. 그날 밤 10시쯤 시외 숙모가 커피 한잔 하자며 나가자고 하더군요. 나가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시어머니한테 잘해. 살갑게 대해라. 전화 자주 해. 네가 잘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져.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냥 대꾸 없이 수긍하며 1시간가량 얘기하고 잘하자로 마무리하며 웃으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봐야 할 시부모 악감정 쌓아두면 나만 힘들지. 그래 조금만 더 신경 쓰자 해서 그 후 일주일 뒤 있을 시모 생신 저희 집에서 생신상 차려드렸습니다. 남편 휴가 기간이었는데 휴가도 반납하고 생신상 차렸네요. 그런데 저희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시모 얼굴엔 그늘이 져 있었고 밥도 국만 대충 떠먹었고 빈말이라도 고맙다 맛있다 한마디 못 들었네요. 집에 돌아가시고 잘 들어가셨냐 아무 전화 드렸더니 돌아오는 건 또 퉁명스러운 말투. 본인도 할 말 없었는지 마지못해 고생했다 한마디 하시곤 그냥 끊으시더군요. 뭐가 또 맘에 안 드셨는지. 그 후로는 저도 일부러 전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3주가 지났네요. 평소랑 다름없이 잘 지냈는데 하루는 퇴근한 남편 얼굴에 그늘이 져 있더군요. 저한테 말도 안 걸고. 이상했지만 그냥 넘겼는데 남편 핸드폰을 보니 신우랑 10분이 넘게 통화를 했더군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뭔 통화를 그렇게 오래 했냐 물었더니 화가 나 있는 말투와 표정으로 네가 알아서 뭐하냐?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알면 안 되냐고 알고 싶다고 계속 물었더니 하는 말.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엄청 화가 나 있어. 생일 이후로 전화 한 통 없고 외숙모한테 그날 카페에서 한 얘기를 듣고 화가 나셨어. 랍니다. 뭔 얘기인지 듣고 보니 이번엔 그 시외숙모란 사람이 시모한테 이간질을 했더군요. 제가 애들 이혼시킬 요량으로 아들한테 이간질했냐.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와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없고 억울해서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카페에서 얘기할 당시 제가 한 말이 외숙모랑 둘이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어머니 모시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풀어야 뒤끝이 없고 오해가 없을 것 같다 얘기했더니 시외숙모 왈. 아직은 어리니까 몇십 년 시간이 흘러서 나이 먹으면 그땐 네 시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저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자식들 앞에 두고 할 짓인가요 저게? 시모는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싫은 소리 한마디 끝까지 안 하고 뒤에서 남편, 시외숙모, 시누이, 시모 넷이서만 쑥덕쑥덕 제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정 떨어지고 싫어서 제가 극단적인 결정을 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번 일이 어떻게 좋게 해결된다고 해도 앞으로 저렇게 이간질 안 하신다는 보장 없고 그때마다 너무 힘들 거고 지금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시어머니는 이혼 후 제거하셔서 그쪽에서 새 삶을 꾸리신 분 아니야? 우리 집안 호적에도 없는 분이니 나는 우리 집안 며느리만 할 거야. 시아버지랑 당신에게 더 잘할 테니 당신은 아들 노릇 하되 나보고는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며느리 노릇 하라고 하지 말아줘. 거기 안 갈 거야. 울면서 하소연하며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혼해. 17개월 된 우리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아니야. 난 이혼 못해. 소용없더군요. 이혼해. 알았어 미안해. 어머니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게. 이혼은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한테 정 떨어졌어. 이혼하자. 랍니다. 너무 단호하더군요. 시모에게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새 시부에게 전화했더니 받아서 저희 이혼한다 말씀드리니 한숨만 쉬시고는 지금 자야 하니 내일 통화하자. 라면서 끝내요. 그 다음날 전화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더군요. 친정엄마께서 지금 세상에 이혼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잖아. 지금 부모가 수족을 못 써서 누워있거나 부양해야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 내 자식이 1순위가 되어야지 어떻게 엄마가 1순위가 되는 거야. 라고 사위에게 전화로 좋게 타일렀는데 그래도 안 통합니다. 친정엄마께선 그래도 끝까지 이혼은 막아보겠다. 자식 이혼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어. 라면서 시모에게 직접 전화 거셨어요. 시모 말하는 스타일이 말보다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10발자국 앞서 있는데 입은 한 발자국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 말을 더듬고 흥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안 봐도 뻔하더군요. 말 버벅대며 흥분해서 제욕만 하더랍니다. 1년 12달 지금까지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 아기 사진 한번 보내준 적 없다는데 밴드 앱으로 식구들 다 초대해서 사진 동영상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제가 캠핑 가서도 어른들 앞에서 종일 인상만 쓰고 있다고. 캠핑 이튿날 아침 시모가 저와 남편 혈액형이 둘 다 A형인 걸 아시고는 쟤네는 너무 안 어울린다.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 막말을 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서 표정 관리가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 험담을 친정엄마께 하더랍니다. 친정엄마가 그런 며느리가 잘못을 했으면 불러다가 혼을 내야지 그렇게 이간질을 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이간질했다는 소리에 또 펄쩍 뛰더랍니다. 자기가 무슨 이간질을 했냐면서. 친정엄마께서 그럼 애들 이혼시킬 생각이냐 물었더니 다 큰 성인인데 자기들이 이혼하겠다며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이 이혼하고 싶어서 하겠다는데 왜 본인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더랍니다. 엄마란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겠다며 이혼할 수밖에 없겠더군요. 친정엄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시부도 불렀는데 남편이 나가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버지와 어렸을 적부터 사이가 안 좋았대요. 저희 엄마가 막았었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아버지 뵙고 말씀드리고 이혼해야지. 남편이 알았다고 하더군요. 담배 피고 오겠답니다. 그래서 놔줬습니다. 잠시 후에 시부가 오셔서 넷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더군요. 무슨 영문인가 했더니 아까 담배 사러 나간 사이에 자기 누나한테 전화한 모양입니다. 장모가 못 나가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 누나가 신고했답니다. 동생이 감금당하고 있다고요.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에요. 작은 여자 둘이 가둔다고 당할 덩치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막장이 시작됐어요. 시모가 온다고 하더니 잠시 후에 신우가 들이닥치더군요. 자기 엄마 쓰러져서 자기가 대신 왔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친정엄마 앞에 앉더니 나이도 어린 년이 사돈어른께 사부인이랍니다. 사부인, 감금이라니요. 라고 큰 소리를 내는데 어찌나 열이 받던지 당신이 뭔데 이 자리에 나타나서 큰 소리야? 나가! 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누구한테 큰 소리야? 라고 되받아치더군요. 그러면서 신우년이랑 제가 큰 소리를 주고받았습니다. 난장판이었어요. 애초에 막무가내에 아나무인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대화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라고 대화 자체가 안 되더군요.
한 사람 말을 들어보고 나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건데 사돈어른이 한마디 꺼내기가 무섭게 말 못하게 끼어들고 그 큰 목소리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더군요. 저는 말 좀 들어보란 말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신우년이 막말로 나오는데 제 입에서 곱게 말이 나갈 리가 없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니 만만하기도 했고 야, 너 거렸더니 자기가 형님이라면서 말 똑바로 하랍니다. 그런 년이 사돈어른께 사부인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 아버지 사돈어른 계셨는데 자기가 제일 어른이더군요. 하는 말과 행동이. 제가 자꾸 야 너 거렸더니 나중에는 저보고 방구 같은 년이라고 하대요. 경우 없고 무식하기가 하늘을 찔러요. 못 배운 거 티내고 있죠. 신우년이 자기 입장이라고 떠드는 내용들이 자기 엄마가 얼마나 잘 챙겨줬냐고 하네요. 얼려둔 과일과 나물, 낡은 그릇들,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그릇들이요. 카톡 소개글 심호 보란듯이 글 쓰지 말랍니다. 전에 친정에 갔는데 제 아이가 저를 거부하고 이모에게만 가더군요. 그래서 카톡에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게 심호한테 하는 말 같았나봐요. 이거 자격지심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150명이 넘는데 아무렴 심호 한번 보라고 그런 글을 써놓았겠습니까? 했더니 신우년이 하는 말 뭐? 150명? 내 친구는 200명이 넘어. 랍니다. 그 상황에서 친구 많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랑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모든 대화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빈손으로 오냐? 랍니다. 집 사게 되면서 비자금으로 남겨뒀던 1000만원까지 내놓았고 시집 와서 들어간 제 돈 6천만원 어디 간 걸까요?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줬으면 그만큼 혼수에 대한 빵빵하게 해드렸겠죠. 자기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제 돈 다 보태서 신혼집 구했는데 근데 저보고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 한복해드렸잖아요. 싸구려 이불이라도 더 해왔어야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짓거리네. 나가라. 내 동생 집이야. 나가는 건 너가 나가야지. 랍니다. 애초에 집 살 때 이런 거 예상 못하고 공동명의로 안 한 거 후회하던 순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란 놈은 지 눈앞에만 들더군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벌어다 준 돈 다 어디 갔냐? 라면서 직장 이직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 남짓밖에 못 벌어다 줬어요. 대출금이 다달이 57만원씩 나가는데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모자랐어요. 모자란 돈은 신랑 닥달하기 싫고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는데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시집 오면서 몰래 가져온 돈 조금씩 빼서 쓴 돈이 300은 될 거예요. 저 8,000원짜리 티쪼가리 한 장 사면서 남편 눈치 보던 사람입니다. 결혼하고서 내 신발 한 켤레 사는 거 아까워서 못 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만원짜리 샌들 한 켤레 샀어요. 그런데 자기가 벌어다 준 돈 어디 갔냐고 따지는데 밑바닥에 남아있던 정마저도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10원짜리 한 장 가계부에 다 적어놨으니 보여주겠다고 했더니 신우년이 옆에서 하는 말 가계부는 조작 가능해.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없는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지라 생각이 안 나네요. 친정엄마께선 흥분 잘 안 하시고 평소에도 사리분별 분명하게 하는 분이세요. 신우년도 같이 발광하는데 저더러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며 절 나무라는 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친정엄마께서 발광하는 신우년 다독이고 더 얘기할 것 없이 이혼은 기정사실됐으니 협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전 귀책 사유가 없으니 이혼당할 이유 없어서 협의는 안 된다 했는데 제 아가 뺏으려고 달려드는 신우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했습니다. 근데 신우년이 하는 말이 자기도 애가 둘이나 있으면서 자기가 일을 해서 제 아이 키우려고 했답니다. 그러니 자기네가 데려가야 한답니다. 퍽이나 잘 키우시겠죠. 그리고 쓰러져서 못 왔다는 시모. 어떻게 됐냐고 신우한테 확인 전화 오더군요. 지난주에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서 제출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더군요. 시모가 끼기 전까진 평범한 부부였어요. 부부싸움도 물론 했죠.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 순간만 지나면 괜찮았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저희 이혼은 시모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비롯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혼서 제출하는 그 순간까지도 시모는 저에게 전화 한 통, 얼굴 한번 비추질 않네요. 자식보다 부모를 선택한 남편이 정말 너무너무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 밑에서 그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인생이 안쓰럽고 불쌍해요. 전에 남편이 술 먹고 자기 인생을 찾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는 남편은 일하는 중간 쉬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밥 먹을 시간엔 정해놓고 밥도 먹죠. 퇴근하면 술도 한잔합니다. 가끔씩 친구들과 당구도 치고 술도 한잔하고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면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저요?
아기가 시간표 맞춰놓고 자고 놀고 밥 먹고 하나요? 아기 이유식 챙겨주다가 내 끼니 놓치고 굶기 일쑤이고 아기 낮잠 잠깐 잘 때는 빨래 널고 개고 집안 청소하고 아기 이유식도 만들어야 해요. 17개월이 되도록 수유하는 아가 때문에 좋아하는 맥주 한 잔을 못 먹어요. 아주 가끔 친구들 모임에 애 데리고 나가면 칭얼거리는 아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큰일 치르다 집에 오네요. 결혼하고서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 입덧을 하면서도 아침밥 거르지 않고 돌솥밥 차려줬어요. 당신은 밖에서 돈 벌어오니 집안일은 내가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집안일 한번 시킨 적 없어요. 내 인생이요? 엄마들이라고 자유가 그립지 않을까요? 엄마들만큼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처럼 애 친정부모한테 맡기고 술 먹느라 다음날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사는 신우도 저렇게 잘 살고 있네요. 전 이혼이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혼이 흠인가요? 제가 남편 팔다리 붙잡고 매달렸던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이 때문이었어요. 부모로서 행복한 가정 아래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한 죄, 평생 죄인이 되어 살아갈 거예요. 우리 아가에게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깨르르 웃고 있는 천사 같은 아이. 비록 한부모 가정에서 커야 하는 아픔이 있지만 저 웃음은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줄 거예요. 아이 아빠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받을 상처가 아무렇지 않을까요? 댓글입니다. 시모가 잘못이고 남편과는 잘 지냈다고 하시는데 이런 개막장은 남편 탓입니다. 자신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다면 어머니를 잡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정만은 지키겠다고 마음먹어야 하는 것을 아직도 상처받은 어린 시절 마음 그대로인가 봅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또 한 가정을 박살내는군요. 신우가 사부인이라 불렀다길래 기가 막혀서. 누가 보면 지가 사돈어른인 줄 알겠네요. 사돈어른이라고 존칭을 써야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배우다 말고는. 남편도 신우도 시모도 어디 하나 인간 같지 않은 집안 어디 갖다 버리고 다시는 찾지도 마세요. 아니 멍청하게 무슨 협의이혼이에요. 소송 걸어서 들어간 돈 전부 되찾아오세요. 왜 상대방 좋으라고 협의를 해줘요? 아 협의이혼해도 위자료 청구 소송 되려나? 암튼 그냥 보내주지 마세요. 남자 입장에서 봐도 여자분 그냥 이혼하면 진짜 너무 손해보는 겁니다. 돈 1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1억은 기본으로 찾으시고 시모나 신우한테 위자료 소송도 걸어버려요. 읽는 동안 열받아서 화면 부술 뻔했어요. 그 어미의 그 아들이네요. 아들 이혼시키고 아주 잘 살겠네요. 밥도 안 해먹는 시모니까 글쓴이가 해준 따순밥 그리울 거예요. 자기 이혼했다고 아들도 이혼시키는 부모라니 차라리 잘됐다 싶네요. 한부모 가정이 지원받는 것도 있고 무능한 남편 데리고 사느니 한부모 가정이 낫다고 봐요. 잘했어요. 빌고 들어와도 받아주지 마요. 이혼 잘하셨어요. 어차피 그런 집에서 크는 아이 같으면 안 보고 자라는 게 그 아이 위해서 나을 수도 있겠네요. 남편의 태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혼해달라는 엄마 밑에서 자랐다면 그 엄마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키운 것 같지도 않은데 본인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면 자신도 자기 아이에게 그런 가정을 주고 싶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요. 애초부터 시모가 가까워질수록 님이 더 단호하게 말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더구나 시모가 평상시에도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이 많았다면 시모 친정 쪽으로 더 멀리 하셨어야 했는데 캠핑도 같이 가고 아이 때문에라도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집도 반 못 받으신 거예요? 명의 공동 아니더라도 들어간 돈 내역 입증되면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는요? 아 정말 답답하시네요.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저 집안이 대대로 도라이구만 뭘 남편은 정상이래. 나라면 시모 챙겨준답시고 물건 챙겨줄 때부터 대화 내용 다 녹음했겠다. 정상 아닌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러터져서 애나 지킬 수 있겠어요? 정신 차려요. 여태 당한 시간이나 돈이나 우리 엄마한테 모욕 준 거 이갈면서 변호사라도 찾아가세요. 남편이 안쓰러우세요? 이 막장의 원인은 남편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이 시모 무시하고 중간에서 딱 중심 잡고 자기 가정 자기 부인 자기 아이 지켜도 시모 때문에 힘들 텐데 남편이 그 모양이라니요. 안 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단 말이 있어요. 그렇게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서 다시 결혼 생활 이어나간다 한들 아이는 자라면서 불행한 엄마의 모습만 보고 클 테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더욱이 이혼하세요. 자기 자신의 줏대도 없이 엄마와 누나의 말에 휘둘릴 정도면 사회 나가서도 제대로 자기 기준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니 위자료 안 주고 이혼하려고 시아버지 빼고 온 가족이 다 나셨네요. 이미 거기에 질려서 협의이혼했으니 남편은 목적 달성했네요.
아직 이혼 숙려 기간이면 이혼해주지 말고 버티면서 위자료라도 챙겨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수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시모가 전부터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미역국 끓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 친정 식구들한테는 할 말 다 하지만 시가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내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화가 쌓이고 시모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라도 할 말 조금씩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 시모가 저한테 시부 미역국 끓이라길래 바로 남편 쳐다보면서 오빠가 해야지, 오빠 부모님인데 오빠 여태 한 번도 안 끓여드리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남편 당황해서 이러고 맙니다. 시모가 듣더니 그래도 시부모님 미역국은 며느리가 끓이는 거야. 라면서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길래 오빠가 한 번도 안 끓여드렸는데 오빠 부모님이니까 오빠가 끓여드려야죠. 그랬더니 시모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투 싹 바뀌면서 제가 뭐 잘할 수 있겠냐? 이러는데 그럼 난 잘해서 하나?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요. 남편 표정 안 좋아 보이길래 왜 또 저러나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냐? 뭐가?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냐고. 그니까 뭐가? 라면서 시부모 앞에서 그런 말을 해야겠냐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오빠 부모님인데 오빠가 끓여드리는 게 뭐 어떠냐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청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연년생 애기 키우고 있고 둘째 갓 100일 지났어요. 제가 청소를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긴 합니다. 근데 애가 어질러 놓고 치우고 이게 계속 반복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시모 퇴근하고 남편 퇴근해서 애들 보는 동안 제가 청소 하나도 안 하는 줄 압니다. 이게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 저 나름대로 청소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시부 미역국 끓여드리는 거에 갑자기 왜 나오는지 황당해서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냐니까 내가 네 청소 안 해도 뭘 한 적 있냐?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냐는 말 반복했더니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딨냐? 이러길래 헛웃음 쳤어요. 그리고 남편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아니 내가 미역국 끓여드릴 수는 있지만 본인 아들은 생전 지 부모님 미역국 한 번도 끓여드린 적 없는데 왜 남의 자식인 제가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이 이번에 해드리고 그 다음 생신 땐 제가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좋게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말한 이유는 제가 어떻게 말하던 시간은 저보고 하라는 식으로 말할 게 뻔했기 때문에 제 할 말은 하는 성격이 되고자 그냥 말했죠. 댓글 예상으론 남편한테 장인장모 생신 미역국 끓이라고 해보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게 지금 남편 직장 때문에 시모랑 살고 있어요. 친정은 3-4시간 거리고 요즘 시국 때문에 가지도 못해요. 원래 갔었는데 요즘은 못 간다는 거죠. 시부 생신상 내일 차립니다. 내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한테 미역국 끓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직 제대로 할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좋은 점 얻고 싶어요. 참고로 남편은 제 친정부모님 생신 때 미역국 끓여드린 적 없고 지 부모님 생신 언젠지 몰랐다가 어제 알았어요. 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이러는 거 아니고 다른 반찬 해요. 댓글입니다. 누군가 내 생일 미역국을 끓여야 한다면 내가 고생해서 낳고 키운 내 아들이 진심을 담아 끓여줬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끓이면 속으로 겁나 짜증내면서 할 텐데 그런 미역국 먹고 싶을까? 아들 엄마이자 며느리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저도 결혼하고 나니 아이고, 나도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 한번 받아보자. 하시네요. 저 막내 며느리 위에 형님 2분이나 계시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여태 미역국 끓여주는 며느리 없었다. 며느리들 생일은 챙겨주셨어요? 그건 친정에서 챙기는 거지. 그럼 생신상 딸들한테 차려달라던지 아들들한테 얘기하세요. 6남매나 두셔서는 여태 생신상 못 받으셨다면서 왜 며느리들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했죠. 우리 신랑 자기 부모님 생신 날짜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고 챙기냐고요. 언제쯤인 것만 알고 있는데 생신 때쯤 용돈만 드리고 있어요. 하여간 총각된 일도 안 하던 효도를 결혼하고 나서 지 마누라 통해서 대리효도 하고 효자된다니까. 이러니 혼인율이 자꾸 떨어지지. 며느리 이름표 달면 자동 노비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네 부모 내 부모 나누냐고 하기 전에 내 부모 말고 네 부모나 신경 써라. 남편에게 이야기하세요. 미역국 100번 끓일 수 있는데 미역국을 며느리가 끓여야 한대서 아들도 안 끓인 것을 당연하다는 식은 좀 아니지 않냐? 아이들 케어하면서 나름 청소하고 그래도 어질러지는 것 뿐인데 아예 청소 안 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틈틈이 치울 필요도 없겠네. 난 적어도 남편이 돈 벌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애 둘 케어하는 거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지. 내가 청소 안 한다고? 충격이네. 어디 한번 그냥 냅둬봐? 라고 하시고
집 개판되게 놔두세요. 네 부모 내 부모 따지냐고 따지기 전에 며느리가 할 소리냐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따져 물으시길. 제가 듣기엔 자식된 도리로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보다 한 단계 신분이 낮은 사람이니 하라는 걸로 들리네요. 그래서 시모랑 한 집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남편 버릇 개같이 만들거든요. 남편 손 없어서 저러는 거죠? 한국은 결혼하면 며느리를 노비로 취급하니 이혼율 높고 결혼율이 적지. 대리효도 하지 말고 셀프효도하라 하세요.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시부모 생일상 차린 적 없습니다. 갈 때 음식 사가요. 보니까 쓰니 남편이 일한다고 쓰니가 집안일 다 하는 것 같은데 시부모 집에 없을 때 쓰니도 아이 둘 다 남편한테 맡기고 슈퍼 간다고 잠깐 나와서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들어가든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친정 왔다고 주말 보내고 간다고 저녁에 전화하세요. 남편도 자기 자식이니 그대로 두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마시고 두고 나오세요. 너무 육아를 혼자만 하면 남편은 육아가 힘든 걸 전혀 알 수 없어서 계속 헛소리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시모가 뭐라고 하면 어머님 남편 미역국을 어머님이 끓여야죠. 자식이 끓이거나. 제일 관계없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하냐고 하세요. 오뚜기가 효도해드릴 거라 해요. 3분 미역국. 후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도 저도 아닌 시모가 미역국 끓이셨어요. 어제 일 이후로 남편이랑 아침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아버님 아침에 오신다고 어머님이 떡국 준비하시고 저도 옆에서 돕고 남편이랑 아버님은 애 보고 있었어요. 떡국 다 먹고 제가 설거지 하는데 갑자기 시모가 설거지거리를 더 만드네요. 평소 제가 요리를 안 하면 설거지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평소 하지도 않던 냉장고 정리를 하면서 설거지하는데 싱크대에 음식물 그대로 버리고 통도 쌓아놓네요. 그러면서 나 방순이 설거지 많이 안 시키려고 했는데 어쩌냐? 제가 뭔 말을 하던 어차피 제가 정리해야 돼서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요. 설거지 다 하고 잠깐 쉬고 점심 저녁에 먹을 반찬들 하기 시작하셔서 저도 옆에서 도왔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없었지만 설거지할 거 생기면 바로 하고 쓰레기들 바로 버리고 요리도 좀 돕고 하다가 둘째 분유먹이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 건데 미역국 끓이라고 할까봐 피한 듯해요. 결국 시모가 미역국 끓였어요. 잡채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하는 방식 있으셔서 본인이 하셨네요. 아버님 생신상은 어머님이 다 차리시게 됐는데 저는 전혀 죄송한 마음이 없네요. 아직도 본인 아들도 안 하는 걸 굳이 제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네요. 남편이 제 친정부모님 생신 때 요리해드렸으면 모를까. 가면 맨날 받아 처먹기만 하고 설거지도 안 합니다. 물론 친정에선 남편한테 그런 거 안 바라긴 하지만요. 진짜 친정이랑 시댁이랑 왜 이리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번외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시모가 첫째 씻기시고 제가 물기 닦고 뛰어다니는 애 잡아가면서 힘들게 로션 바르고 있는데 굳이 저한테 둘째도 시키게 데려와라. 라길래 그때 남편은 방침대에 들어누워서 게임하고 있어서 오빠 방석에 데려가 이랬더니 표정 싹 바뀌면서 저 째려보듯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으니 시모한테 정이 안 가네요. 어쩌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톡선까지 갔네요. 댓글에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한편으론 내가 너무 고집부리는 건가 싶었는데 제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싶어요. 많은 관심과 댓글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갈등이 생기면 글 올려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썰닭입니다. 어제 썰닭2 올리고 바로 이 영상 작업하는데 역시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아직 편집 전이라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점심쯤이나 편집하다 잠들어 버리면 저녁 때쯤 올라가겠네요. 아침에 올렸어야 했는데 계속 들쑥날쑥이네요. 심심하시면 썰닭2도 봐주세요. 어제 올린 거 재밌는 건데 조회수가 시원찮네요. 방구야, 방구 어디 갔냐? 방구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또 화장실에 있냐?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뭐 떠고 있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문 열어라. 할머니가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